네, 전략 종목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2월에 매수했던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매주 AS 주고 계신데요. 지난주 76% 수익률에서 95% 거의 이제 세 자릿수가 근접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18% 마감도 12% 넘게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잘 가는 걸까요? 네, 뭐 좋은 네. 종목을 좋은 네. 자리에서 잘 선정을 해서 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추가 급등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했었던 세 자리 목표가가 달성이 좀 되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아직은 근접했어요. 한 4% 정도, 4점 몇 프로 정도가 좀 네. 부족했네요. 네. 근데 추세가 아직 좋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100% 이상의 수익률 정도는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주들의 좀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좀 좋은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한번 터지는 그림들이 나오면은 상승률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뭐 장중에 매번 특징주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도 그런 성격을 잘 받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바닥에서 모멘텀이 들어오고 매집의 흔적이 나오고 있는 저가 바닥에서 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 메타바이오메드는 지금 제가 이 종목을 AS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직접 골라드리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매일 또 과열돼서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재료와 그다음에 매집의 흔적이 충분한 종목들을 바닥에서 잘 준비하면은 뭐 시간이 뭐 한 달이 지나든 뭐 그래서 충분히 좋은 결과치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그 매매 습관들을 좀 바닥에서 잡는 내용들을 지금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메타바이오메드가 최근에 올라가고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가 그 AS를 항상 해드리고 메타바이오메드의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함께. 동종 섹터 내에 있는 네. 바닥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같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네. 메디아나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AS 이후에 상승률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메디아나는 12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 입절 사인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당시에 나왔던 최고가 수익률보다 제가 AS를 해드리면서 바닥 돌파에 준비를 하고 그 안내를 드렸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좀 더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 돌파 이후에 대략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메디아나가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상승률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바이오메드 AS를 들으시면서 메디아나를 저랑 같이 또 바닥에서 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또 좋은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이 나오시고 계실 테니까 천천히 좀 걷어들이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메타바이오메드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충분한 수익률을 즐길 수 있었다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로 세 번째 메디아나도 함께 AS 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닥 돌파 후에 20%가량의 상승률 나온 구간으로 앞으로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7일에 매수했던 삼성중공업 조선주이죠. 야금야금 상승을 예상해본다 주셨고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중공업 리뷰 들어볼게요. 네, 삼성중공업은 사실 뭐 단발성 그다음에 우리가 뭐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종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뭐 긴 호흡으로 올해 뭐 연말 전까지 혹은 뭐 연말까지는 좀 더 묵직하지만 큰 수익으로 좀 묵직하게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를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오늘 뭐 지금 당장 4%가 올랐네, 오늘 좀 올랐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좋은 위치에 있는 그다음에 충분히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과거에 이제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되고 안 좋았었을 때 주가 하락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연속 적자로 인해서 뭐 이제 좀 겪어야 됐었던 과거의 안 좋은 내용들도 이런 주가 하락분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월봉상에서도 52주 신고가가 나왔고 그동안에 돌파를 못했었던 기술적인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막 열리는 차트가 됐습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좀 상승률이 잘 나와가지고
좀 옳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추세를 멀리 보고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업종이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2년 전 뭐 혹은 3년 전부터 이제 수주를 굉장히 좀 많이 따내와가지고 일감이 굉장히 많아졌다. 뭐 2년치, 3년치 일감들을 그대로 다 받아왔다. 역대급 수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수주랑 물동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을 넘어서 이제 점유율 1위를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아왔다. 이런 좋은 뉴스들이 사실 2년 전, 3년 전에서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첫 번째는 일단은 작년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금리 정책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쪽의 성격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는 상황 안에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못했었다는 거. 네. 근데 지금은 지수의 분위기가 조금씩 좀 바뀌고 있고 뭐 연내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금리 인상의 종결은 좀 눈에 보이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실적에 관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중공업이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네. 조선 업종들이 몇 년 동안 적자가 굉장히 많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강한 적자들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2년 전, 3년 전에 많이 받아왔었던 물동량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그 조선업 특성상 이게 뭐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은 뭐 몇 개월 사이에 뭐 대금 받고 그다음에 뭐 인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시간이 좀 롱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흑자 전환하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기울기가 거칠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종목들, 많은 기업들 중에서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추가로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강조를 드렸고 최근에 뭐 좋은 그림들이 단기적으로도 나와주고 있지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멀리 그다음에 혹은 조금 더 좀 높은 수익률을 보면서 차곡차곡 가져가고 쌓아가는 그런 식의 매매를 좀 더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장거리 그 시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긴 관점, 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전략 드렸습니다. 경기 민감주로 과거엔 지수와 흐름과 연동되어서 전망은 좋았지만 주가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실적과 주가까지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지금도 바닥권으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6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농화성인데요.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추천 주셨습니다. 어제 장중에 16% 급등 후에 윗꼬리 응봉으로 3% 강세 마감했고요. 오늘은 좀 조정세 나왔습니다. 한농화성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한농화성은 뭐 잘 먹고 잘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노란톡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어제 높은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드렸기 때문에 네. 가장 뭐 같이 보고 혹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뭐 하루 만에 뭐 15% 이상의 수익률을 걷어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농화성이 제가 그때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포인트로 봐드렸던 게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분위기대로라면은 전고점 부근 때까지는 접근을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돌파에 대한 기대감,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붙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는 수급들이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이 과거처럼 또 적용이 되면서 단발적으로 한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중에서 이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테마성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한 방에 힘이 좀 잘 들어가는 종목이죠. 어제 이수화학이라는 종목과 같이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쪽 테마를 타고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앞서서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이 그쵸. 한농화성을 다시 한번 사냥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쓸어 가느냐, 돌파가 나왔느냐 그 시점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 혹은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에코프로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기 거래라던가 아니면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두 자리 수익률 내고 빠지고 나왔던 것처럼 이런 류의 흐름으로 가져갈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동화성은 뭐 에코프로의 움직임 보시면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단발성 종목으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에 대해서 어제 전문가님의 채팅방에서는 고점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수익 실현 완료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8일에 매수했던 피코그램, 조금 전 원전 관련 테마에서 다뤘던 종목인데요. 필터기, 원전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1,500원대 매물대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12% 장중 오르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피코그램은 제가 앞서서 그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었을 때 네. 후쿠시마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뭐 방류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고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매일매일 부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터지는 모멘텀은 그 일정과 근접이 되었었을 때는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코그램은 사실 제가 최근에 AS를 좀 많이 해드렸었던 종목이죠. 최초에 매수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주가가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수익률이 좀 잘 안 나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제가 AS를 해드리면서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릴 만한 공간들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요즘에는 재차 부각이 되고 네. 오늘은 뭐 12% 정도의 뭐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 제가 차트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드렸죠. 여기가 이제 1,550원, 600원 이 정도 부분인데 매물대가 좀 두터워요. 과거에 거래량이 제법 많이 나왔었을 때 머물고 있었던 추가적으로 돌파가 되지 않았었던 자리다 보니까 이 매물이 조금 두텁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번을 두드리고 두 번을 두드리고 세 번을 두드리고 네 번을 두드리고 오늘까지 뭐 5번 가량을 두드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항선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를 뛰어넘고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주가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뚜껑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저는 열린 차트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네. 열린 차트가 이제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이제 과거 이 종목은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던가 아니면은 정고점이라던가 매물대를 돌파하는 위치에서는 하루 만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도 보여줬었던 흔히 말하는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뭐 현재 차트에서는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넘어주느냐, 못 넘어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예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과거에 이제 S트래픽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언덕과 두 번째 언덕, 세 번째 언덕 계속해서 같은 구간을 두드리죠. 윗꼬리 패턴을 보여주고 근데 저점이 안 빠지고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는 결국 이렇게 한 방에 쏘아 붙이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과열이 붙으면서 강세가 계속해서 좀 세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원전 쪽에 이슈가 되어도 좋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강조드렸던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돼도 좋고 뭐 어떤 모멘텀이든 이 기술적인 위치를 돌파하고 확보하는 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돌파 이후에 네. 또 이제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6.25%로 좀 소박하게 찍혀 있지만 네. 제가 항상 뭐 AS를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좀 그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앞자리가 좀 바뀔 것 같다 그쵸.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죠.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두 자리 이상의 수익률은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저항선 뛰어넘을 경우 상방 더 열려 있다고 끼가 있는 종목으로 봐주셨습니다. 두 자릿수의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6월 2일에 매수했던 이수 앱지스입니다. 지난 AS 때는 보유 전략과 함께 응봉시 이참에서 유효하다 말해주셨거든요. 이수 앱지스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앞에 ES 종목들은 다들 좀 신나는 종목들이었는데 네. 오늘 이수앱지스는 흐름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는 분위기가 좋아서 상승세가 잘 나오다가 어제 에코프로가 흔들리고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네.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더니 오늘은 오늘 하루 만에 하락폭이 조금 다소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지난번 저점 부근들을 보면은 일단은 추세가 이 우상향하는 저점의 추세가 깨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지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이평선까지는 가격이 내려오긴 했지만 저점을 깨는 그림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 뭐 단기 관점에서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께는 뭐 짧은 매도 처리를 뭐 안내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의 주봉이랑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뭐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이가 깨진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오늘 그림이 좀 아쉽게 나오긴 했지만 뭐 단기간 안에 다시 여기서 바닥을 잡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우리는 그때에 다시 한번 이제 주가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6,400원을 이탈하고 여기에서 또 못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아쉽게 아래에서 실패 매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더 좋고 더 강력한 종목으로 꼭 복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앱지스 손절가 더 타이트하게 6,4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